오늘 공부할 시는 김춘수 선생님의 꽃입니다. 1922년 통영에서 태어나셨고요. 82세의 나이로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사물의 본질에 집중하는 시세기를 보이셨는데 20권이 넘는 시집과 산문집을 남기셨습니다. 41년에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조선 총독부를 비판해서 퇴학을 당하셨대요. 돌아오셔서 통영중학교와 마산고에서 국어교사를 시작하셨고요. 후에는 교수와 평론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2019년 수능에요. 샤갈의 마을에도 내리는 눈이 출제가 되었죠. 이 꽃이란 시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의 문학 교과서와 2개의 국어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시거든요. 첫 번째가 꽃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명행위의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는 자유시고요. 서정시입니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주지적이에요. 관념적이라는 건 추상적인 걸 의미해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인식론과 존재론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의 의미를 추상화하고 상징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식의 주체가 나, 그, 우리로 인식의 내용은 몸짓과 꽃과 눈짓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의 화자는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예요. 탐구와 소망의 정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를 살펴볼게요. 먼저 1년입니다.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였던 그가 나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인식의 주체인 내가 나오죠. 인식의 대상인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래요. 인식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불러주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를 말하죠. 다음은 2연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그에게 의미를 부여했죠.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내가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받은 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된 거예요. 3년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빛깔과 향기는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해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해요.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인식해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를 말하겠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눈짓도 역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는, 서로 마주봐야 눈짓을 교환할 수 있잖아요. 상호 의미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렇게 4연은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가 끝났는데요. 시험 문제로는요. 몸짓과 대조적인 시어 3가지 이렇게 써라 라고 잘 나와요. 아까 몸짓은 의미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왔던 시어인 꽃과 무엇과 눈짓 요 3가지는 의미가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대조적인 시어였고요. 명명행위가,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을 서술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감상법에 대해서도 이 단원 정도면 나올 수 있거든요. 내재적 감상과 외재적 감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슬공하세요.